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꼬시고 있으면서 나토에 가입은 안 시켜주는데 나토에 준하는 안보 보장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비슷하긴 하는데 진짜는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야. 흔히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죠. 네. 과연 이 사기에 젤렌스키가 넘어갈 마음이 있는지 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건 나토 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토 측에서도 우크라이나 가입을 시키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럽 측에서는 좋다. 그러면 나토 가입은 앞으로 차차 논의를 하기로 하고 우리 유럽 평화유지군이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러시아 측에서 나토 가입도 안 되고 유럽군이 들어오는 건 더더욱 안 돼! 그럼 이러고 난리를 친 중국군이면 돼? 거예요. 네, 아무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상태에서 못한다. 어떤 식으로든 미군이 우리의 안보를 보장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나토에서도 발 빼고 싶은데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우리가 이러면서 제시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나토의 그 나토 집단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제5조에 뭐냐면은 회원국이 침략을 받으면은 나머지 회원국들은 자동 개입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러시아의 추가 침략에 대한 억제력과 충돌 방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군이 지상군 파병은 안 하지만 언제든 만약에 니들이 공격을 받으면은 우리가 지켜줄게. 그렇지. 그러니까 니들이 또 침략을 받으면 와서 지켜줄 거야. 근데 미군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럼 누구야 그러면? 나토도 못 가잖아. 나토군도 아니야. 그럼 누구야? 어떻게 지켜준다. 아니, 근데 설마? 일단 지켜준다는 말만 한 설마? 거예요. 중국군이면 내가 그때까지 중국군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 설마? 태극문이 붙이는 군대는 아니겠지, 설마? 에이, 그건 네.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윤석열 때는 가능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발을 빨리 빼고 싶고 빨리 휴전을 하고 싶으니까 야, 알겠어. 그러니까 미군을 파병하는 건 아닌데 니들이 침략을 당하면 지켜줄게.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 지상군은 그런 얘기를 아니야. 할 필요 없어. 그냥 지켜줄게.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올 건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는 어느 나라 군복을 입고 들어올 건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마. 우리가 차차 얘기를 해보자. 그럼 그 말만 믿고 지금 당장에 회담을 하라고? 이거는 뭔가 획기적인 해결책을,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자기 목숨 달린 일이잖아,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어떻게든 체제 안정 내지는 지 목숨이 보장돼야지 이걸 끝내는 거지. 국익이 어쩌고 뭐 유럽의 평화가 개나발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저만 살면 되는 거거든. 그러려면 확실하게 러시아의 군사적 억제력을 할 수 있는 핵을 깔아주든, 그와 관련된 어떤 군사나 뭐 포병 장비를 엄청나게 갖춰주든, 아니 미군이 들어와서 지켜준다고 하든 중국군을 데려다 놓든 어떻게든 하라는 얘기야. 근데 미국이 와서 지켜준다니까. 근데 누가 지켜주러 올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 말 믿고 일단 선불로 방부터 빼봐 이런 거거든. 응? 계약금도 안 주고 방부터 빼라는데 누가 지킬지가 없네,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누굴 끼워 넣을까를 미군은 졸라 연구하고 있어. 자체 군대는 아니면서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저는 이런데 환장을 하는 군대가 하나 있거든요. 어디? 중국? 아니, 일본군을 갖다가, 잘 꼬셔가지고, 자위대 여기다 파병하면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입장에서 드디어 우리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을 벗어나서 대륙으로 진출했다. 우크라이나를 가서 러시아랑 맞짱을 뜰 수 있게 됐다. 이러면서 일본 꼬시면 난 넘어올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에 중국군을 넣자고 이 푸틴이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중국군의 배치가 검토가 되거나 중국군을 중심으로 한 평화유지군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젤렌스키가 중국군을 깠어요. 왜냐면 중국 애들이 들어오면 안 나간다는 걸 알거든. 들어와서 자리 박으면 그 자리에 그냥 차이나타운이 생겨버려요.
중국군이 들어온 자리에는. 그래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중국군을 밀어내고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여기 갈 군대는 사실상 자위대를 빼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에 우리나라 군대를 파병하거나 또는 이런 걸 떠넘기려고 하는 나토나 미국의 어떤 수작질이 있다고 치면 내가 보기엔 윤석열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토가 저는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와서 한국이 지켜야 된다고. 무기 갖고 와서 지켜야 된다고. 우리나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재명 정부 때이니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같으면 파병시켰어요. 아니, 중국군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껄끄럽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껄끄러워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광물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여기서 어쨌든 미국이 재건 사업에 본인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군이 인민해방군이 와 에이,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 싫은 거예요. 가까이 꼬셔가지고 그 자위대 끌고 가갖고 거기에 쭉 깔아놓고 자위나 시켜요. 깔끔하잖아. 네. 그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 별다른 해결책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요거는 젤렌스키가 받아들인다고 보기에는 이 산적해 있는 과제가 너무 많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걸 빨리 시키고 싶어 해요.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90% 정도 됐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유럽연합이 폰데어 라이엔 그 집행위원장이 뭐 이런 얘기를 했네? 뭐 우크라이나 유럽 주도의 다국정군을 파면 그게 나토 아니야? 아니 유럽 주도인데 주도에서 다국적군이잖아. 파병한다. 나토군이 아니고. 아, 그러니까 유럽이 주도하되 유럽에 주도하되 일본 같은 다국적군을 전혀 유럽이랑 상관없는 국적의 군대를 그래. 파병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리스트 안에 언급거리 살짝 한국을 껴놨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절대 여기에 휘말려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미리 경고하고 싶습니다. 참. 근데 일단 유럽에 지금 유럽 내부도 안보 불안 때문에 나토가 대놓고 그랬거든요. 다음 러시아의 타깃은 우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뭐 독일, 프랑스는 3, 4년 안에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토 사무총장도 5년 이내에 1, 2차 세계대전 우리 조부모, 우리 부모가 겪었던 그 전쟁을 다시 그 급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 국가가 다시 폐지했던 징병제를 부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한다. 엄청나게 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징병제 부활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그나마 있는 지지율 다 까먹겠네. 아니에요. 여론은 높아요. 여론은 징병제 부활해야 된다. 단 조건이 이번에 이제 모집하는 애들을 우크라이나 파병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 하냐고. 네. 지네 국경만 지키자고. 자기네들 일단 지키는 거. 근데 미국, 그러니까 프랑스 여론 전체는 높아요. 독일도 이제 징병제 부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은 높아요.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직접 그 징병의 대상이 돼야 되는 청년들은 반대 시위를 하고 당연하지. 40대, 50대들. 그래, 징병제 해. 그게 말이야. 20대들 다 보내면 되지. 하지만 정작 20대가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제 당근을 주는 거죠. 니들 1년 복무할 건데 1년 복무하는 동안 공부도 할 수 있고 취업 준비도 할 수 있게 해줄게. 월급 줄게. 그리고 니들이 원한다면 군인으로 니들이 취업할 수 있게 야, 우리가 무슨 야간 대학도 아니고 뭐 네. 군인이 낮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군대 가서 나라 지키고 저녁에 공부하러 학교 간다고? 아이씨, 근데 바로 사로 그러니까 죽겠다. 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 스위스 전부 다 지금 징병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네. 네. 마음은 그렇잖아요. 급한 거지. 만일 쳐들어오게 되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으니까
나토로 집단 방위한다 그래서 와, 뭉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장 해제를 당한 게 나토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저 미국에만 의존하고. 북유럽 쪽 국가들은 의외로 징병제가 살아있는 나라들이에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노르웨이, 살아있는 스웨덴, 나라입니다. 핀란드. 네. 러시아 가까운 쪽은 다 다 징병제예요. 징병제예요, 네. 이미. 그래서 세상에 러시아란다. 나토에서 긴급하게 재무장을 하자. 러시아를 대비해서 재무장을 하자라고 하는 SAFE라고 하는 이 재무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장에 필요한 비용을 무려 250조 원을 처발라가지고 재래식 전력, 그러니까 뭐 전차, 자주포, 미사일 이런 재래식 군 전력을 보강을 하자라고 하면서 250조 원 규모의 세이프 프로젝트를 꺼내 들었는데 문제는 이 세이프 프로젝트 250조 원어치를 다 지들이 생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관세를 50%를 때린 이유가 그거예요. 한국산 방산 무기나 한국산 철강 등이 들어와 버리면 그 시장을 사실상 독점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50%를 때린다고 계산을 한 거지.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국가들하고 현재 있는 재래식 무기의 생산 단가 내지는 확보 단가를 감안하니까 최소 2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국 무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폴란드처럼 한국 무기를 도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시간 안에 원하는 무장을 할 수도 없지만 돈도 250조 아니라 1000조가 들어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안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한 지원도 여기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갖고 우리가 무기를 자체적으로 사거나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네들은 만들 능력이 없어요. 완전 전무합니다. 가족포고 전차고 1년에 5대 만들면 많이 만드는 수준인 건데 제조 단가가 20배 이상 비싸요. 한국에 비해서. 우리는 그냥 블록 조립하듯이 그냥 막 찍어내는 데 반해서 얘네들은 일일이 수공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유럽 재무장 프로그램 세이프는 무기 공동 구매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55조 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을 했는데 무기를 공동 구매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무기 구매 회원국에 65%의 현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화 시키면 누가 만들 수 있냐고. 그러게. 유럽 안에서. 돈만 모아놓고. 돈만 아무것도 걷어놓고 결국은 이게 돈을 걷었는데 독일 공장, 프랑스 공장에서 만들고 싶은데 공장이 없잖아, 공장이.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이 빨리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어줄 때까지는 한국산을 사와야 되잖아. 한국 표준으로 무기가 싹 바뀌어야 되잖아. 한국 걸 위주로 쓸 거니까 매뉴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가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보다 오히려 한국 의존도가 이제 더 높아진다. 그때는 단가나 그러니까 반도체가 싹쓸이 돼버렸듯이 전 세계의 안보 내지는 재래식 무기들이 반도체처럼 전부 다 한국화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거를 개방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하지 마. 뭐 팔 때 많은데 뭐. 지금 근데 안 사면 답이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 확실하게. 무슨. 지금 준비해도 준비 기간만 10년에서 15년이 걸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들이 돈 좀 있다고 제조업 때려치고 은행 생겨서 돈 장사하고 이자 장사하고 이러면서 날로 먹을 때 이런 날 올지 몰랐지 않은 거고요. 인구 5천만도 안 되는 동방의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의 첨단 기술과 제조 생산을 다 의존해야 될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니들이 몰랐을 거라는 거야. 사실은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능력이 있으면서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할 줄 몰랐다니까? 폴란드가 이 공동구매 요거 돈을 얼마를 확보를 했냐면 75조 6,500억 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나눠주나 봐요. 다 같이 모아가지고. 네.
그냥 폴란드 가까이 있으니까 러시아에. 가까이 있으니까 분담할 무기가 많으니까 몰아주는 거죠. 75조를 땡겼는데 이거를 뭐 사야지 그러면. 그래서 우리 거 사가야지. 폴란드는 지금 재빠르게 현지화하고 있습니다. 뭐 포탄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사체만 우리한테서 사가고 포탄은 전부 다 폴란드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요 시스템을 지금 이미 풍산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조만간 FA50과 KF21에 대한 폴란드 라이센스 생산에 대한 계획도 1, 2년 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반도체의 어떤 그 전 세계 장악처럼 우리나라의 안보 무기들과 관련된 기술들이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갈 거라는 거죠. 근데 이미 폴란드가 우리나라한테 사간 게 2022년부터 한 20조 원 정도 사가긴 했어요. 무기를. 사간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6개월, 3개월씩 땡겨가지고 제 시간에 전략 납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를 주문하고 아니 독일 탱크 주문하니까 5년 후에 온다는데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지금 출발했어요.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그냥 짜장면인 거야. 아니 비행기 14대가 6개월 만에 왔어.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뻑이 안 갈 수가 있나.